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의 기본기 팍팍업.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준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네. 3총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것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입니다. 네. 그럼 얘네들을 왜 준동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결승전 전에 준결승전이 있죠. 결승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결승전하고 거의 맞먹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도는 어떤 그 대결이 준결승전이죠.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사는 아니지만 어떤 동사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너. 그게 준동사입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너. 일단 동사인 듯 합니다. 즉 얘네들은 어디서 왔느냐? 동사에서 왔습니다. 엄마가 동사예요. 여기서 이 부정사라는 것은 투부정사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뭡니까? 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얘기하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 동명사라는 건 뭐예요? 동명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거죠. 잉 이렇게 되는 거죠. 잉. 그 다음 요 분사라는 건 뭡니까? 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어떤 현재 분사가 있죠. 그 다음에 ed가 붙는 어떤 뭐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네.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네, 과거 분사. 그래서 일단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인 듯합니다. 동사에서 왔습니다. 동사 원형에 to가 붙은 게 투부정사고요. 동사 원형에 ing 붙은 게 동명사, 그리고 ing나 ed가 붙은 게 분사가 됩니다. ing는 현재 분사, ed는 과거 분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드렸고요. 동사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네, 제가 다른 색깔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정사라는 애들은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부사입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동명사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처럼 쓰입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네, 동사에서 왔지만 명사처럼 쓰입니다. 어떤 제가 100% 명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그냥 명사처럼 쓰입니다. 동사는 아닙니다. 명사화한 겁니다. 그 다음 분사라는 것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데요. 얘네들은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동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 그 다음에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네, 명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명사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명사화한 겁니다. 동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네. 그 다음 동사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네, 세 번째. 네, 요거 세 번째죠. 동사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동사는 아니죠. 동사에서 왔죠. 동사에서 왔죠. 동사에서 왔죠.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사 같습니다. 즉 동사의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성격이. 네, 동사의 성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동사는 아니지만 가령 이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동사에서 온 것으로서 동사의 성격이 남아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동사의 성격이 남아 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동사의 성격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동사의 대표적인 어떤 성질이 뭐죠? 특히 타동사인 경우는 어떤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 준동사인
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그거죠. 네, 이거 지금 중요한 성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구품사에서 배웠지만 부사라는 것이 동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도 어떤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부사의 어떤 그런 꾸밈, 수식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부사의 어떤 수식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준동사인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첫 번째 동사에서 왔습니다. 엄마가 동사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고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어떤 동사의 성격은 남아 있습니다. 동사는 아니지만. 즉, 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사처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떤 제가 오늘 큰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부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사라는 것은 뭐냐? Introduce yourself. 해서 안녕, 나는 to 부정사라고 해. 나는 동사 원형 앞에다 to를 붙인 거야. 아, 동사 원형 앞에다 뭐가 붙었어요? to가 붙은 거죠. 여기 이제 to 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투부정사의 예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 만나다라는 동사 meet가 있습니다. meet. 그래서 to meet. 여기 이제 투부정사죠. 이게 부정사죠. 네, to가 붙었죠. 네, 요 동사 원형 앞에 meet라는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어서 부정사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만나기, 또 만나는 것, 또 만나야 할, 또는 만나서, 또는 뭐 만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만나기, 만나는 것, 또는 만나야 할, 만날, 또는 만나서 만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명사죠. 뭐뭐 해야 할. 이게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만나서 만나기 위해, 뭐 당신을 만나서 반갑다. 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부사적인 어떤 용법이잖아요.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입니다. to가 붙어서. 네. 원래는 동사였죠. meet가 동사죠. 그런데 to가 붙었더니 이렇게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인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은 것으로 한 가지로 해석이 되지 않죠. 정할 수가 없죠. 의미가. 그래서 한 가지로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부자가 여기죠? 네, 이 부자. 아닐 부자죠? 그 다음에 정할 정자에서. 이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to meet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기. 만나는 것. 그쵸? 만나는 것. 그 다음, 만나야 할. 뭐뭐 해야 할. 또는 만나서. 또는 만나기 위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한 가지로 의미를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meet 하면 to 부정사죠. 부정사. To meet you is a nice surprise. 그러니까 너를 만나는 것. 여기서 to가 뭐만 것이 됐죠. 는 이다. nice surprise. 어떤 기분 좋은 놀라움이다. 참 기분 좋게 놀랍다. 네.
놀라운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죠. Willis is the teacher to meet today. 윌리스가 이다. teacher 선생님이다. to meet 만나야 할. 그죠? 만나야 할 선생님이다. 그래서 뭐뭐 할 만나야 할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I'm so glad to meet you. 뭐 glad to meet you. 뭐, nice to meet you. 너무 기분이 좋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네, 여기서는 to meet이 만나게 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eet란 만나다란 어떤 동사 앞에 이게 동사잖아요. to가 붙었더니 이렇게 만나는 것, 만나기 또는 만나야 할 또는 만나기 위해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만나기, 만나는 것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만나야 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만나서 만나게 되어 또는 만나기 위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영어로 쓸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기 왔다. 그죠? 그는 또 주어 came 왔다. 여기에 이건 부사죠? 네. 근데 목적이 되겠네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뭐하기 위해 뭘 쓰면 되죠? 그렇죠. to 부정사 쓰면 되죠. to meet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to meet. He came here to meet you. 그는 왔다 여기에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 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누구를? 당신을 만나기 위해.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우리가 to 부정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준동사. 두 번째 이제 동명사 이제 두 번째 준동사죠. 네, 동명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동명사라고 해. 나는 동사 원형 뒤에다 ing ing 붙인 거죠. 다시 동사 원형에다 뒤에다가 ing를 붙인 거죠. ing 이게 이제 동명사죠. 그래서 이게 동사였던 것을 ing 붙여서 명사로 바꿔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의 예와 그 다음에 의미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만나다라는 이 동사인데 동사죠. 만나다, meet. 그런데 이제 ing, meeting, ing 돼서 만나기 또는 만남. 어떤 이게 다 뭡니까? 명사처럼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사였던 것을 ing 붙여서 명사처럼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building 아닙니까? building? 네. build가 뭐예요? build. 이게 짓다 아니에요? 짓다. 그래서 뭘 붙였어요? ing를 붙였더니 뭐가 돼요? 이제 지은 것.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동사에다가 이제 ing를 붙여서 이제 동명사로 바꿔준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게 동명사라기보다는 뭐로 쓰입니까? 거의 뭐로 굳어졌어요? 그냥 명사로 굳어졌죠. 사물의 이름이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명사처럼 쓰이는 어떤 동명사들이 많이 있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많죠. 우리 주변에 뭐, 수면이 뭐예요? 슬리핑 아니에요? 네, 슬리핑. 맞죠? ing 붙여. 이건 슬립은 자다인데 ing 붙여서 자는 것. 그래서 이게 뭐가 됐어요? 잠자기, 수면이 됐잖아요. 거의 명사로 굳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원래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든 건데 이게 지금은 거의 명사처럼 굳어진 거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로 된 거죠. 어떻게? ing를 붙였죠. 그래서 만나다가 meet 이게 동사죠. 그래서 ing ing 붙여서 만나는 것. 뭐뭐함 이렇게 명사처럼 바꿨죠. 그래서 만나기 만남이 됐죠. 미팅이라고 하잖아요. 야 오늘 미팅 있다. 그쵸? 그 미팅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미팅 만나기 만나는 것 만남.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의 만남 미팅입니다.
또는 우리가 뭐 다른 말로 인카운터라고 하죠. 네, 우연히 만나는 거. 네.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난 게 아니라, 그쵸? 이것도 만남이 되죠. 네, 요거는 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우연히 만나는 거, 그쵸? 근데 요 미팅은 동명사죠. 네. 그래서 meeting you was such a great time. 네, 여러분들 만난 것은 참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만난 것, 그죠? 뭔만 것, 그죠? 네, 만난 것은 너무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This is the meeting place today. 이곳이 이다. meeting place. 만남의 장소다. 만남 장소다. 여기서 이제 미팅은 만남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기, 만남.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영어로 쓸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memorizing, memorized, memorizes. 나의 목표는 하루에 영어 단어를 30개 외우는 것이다. 것. 무슨 명사처럼 쓰인 걸 찾으면 되겠죠? 네. My goal, 나의 목표는 이제 이다. 그거죠. 여기 보어가 오면 되죠. 보어. 30 English words. 그러니까 30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동명사가 돼야 되죠? 외우는 것. 정답은 memorizing 되겠죠. 외우는 것. everyday, 매일. 그쵸? My goal is memorizing 30 English words every day.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동명사까지 우리가 준동사 두 번째 동명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얘도 중요합니다. 분사를 정리하겠습니다. 분사는 뭐냐? ing나 ed를 붙인 겁니다. 다시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거나 또는 뭘 붙인 거예요? ed를 붙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죠. 현재 분사. 네. 이건 뭐라고 해요? 과거 분사라고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불규칙 동사 변화할 때 이 과거 분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past participle, pp라고 하죠. 네. 네. 분사의 예와 어떤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하다라는 cook이 있습니다. cook, 요리하다. 이건 동사죠. 요리하다. 동사죠. 요리 뭐예요? 요리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ing를 붙인단 말이에요. ed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cooking 하면 요리하고 있는, 뭐뭐하고 있는이 되네요. 뭐뭐하고 있는, ing. cooking. 그 다음 ed가 붙으면 이건 이제 어떤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잖아요. ed가 붙으면. ed는 수동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리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과거분사. ed는 수동이 된다. 그쵸? 요리된. 아니면 요게 완료의 의미도 있어요. 과거분사 ed가 붙는 거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도 완료. 완료는 뭐뭐를 다 끝낸. 그죠? 요리를 해버린. 요리를 해버린. 요런. 어떤 요런 뜻도 있죠. 완료의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진행의 의미일 때는 뭘 붙여요? ing를 붙인 현재 분사가 되고요. ed가 붙으면 첫 번째 수동의 의미, 뭐뭐 된, 요리된. 두 번째는 완료의 의미로 뭐뭐 해버린, 요리를 다 끝낸, 요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게 이제 ing가 붙는다, ed가 붙는다. 그렇죠? 요것도 분사가 되는 거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맞죠? 요게 이제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네, ing, 요거는 무슨 분사? ed가 붙는 건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분사는 동사였던 것이 형용사로 바뀐 거죠. 형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잉 하면 요리하고 있는, 네, 그렇죠. 이게 현재 분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ed는 뭐예요? 요리된, 그렇죠. 또는 요리를 해버린, 네, 요리를 다 한,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분사는 엄청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이 개념은 과거 분사 pp라고 하고 이것은 된, 당한 거죠. 수동의 의미 아니면 요리를 다 끝내버린, 요리를 해버린
완료의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 ed가 붙는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다. 그래서 요리된 또는 요리를 다 끝낸 완료의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거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예문을 보겠습니다. cooking, cooked. 네, 그래서 일단 이 cooking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cooking. 네. 쿠킹 선생님 써보겠습니다. 쿠킹 하면 이건 뭐예요? 요리하고 있는이죠. 요리 중인. 그래서 ing는 현재 분사가 되죠. 그 다음에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능동이죠. 직접 뭐뭐 하는. 여기서 능동이라는 것은 능동이라는 거고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뭐뭐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ing는 진행의 의미가 있죠. 진행은 무슨 뜻이에요? 진행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뭐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 다음 cooked는 뭐예요? 이제 cooked. 네, cooked. 맞죠? ed가 붙었다. 이건 요리된. 해서 ed가 붙는 건 과거 분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pp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pp. 그 다음에 이건 얘도 역시 형용사고요. 수동 완료입니다. 네. 그래서 뭐뭐 된 수동의 의미. ed가 붙으면 그 다음에 뭐뭐 해버린 뭐뭐를 끝낸 완료의 의미가 있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she's gone. 그죠? 그녀는 떠나버렸다. 그죠? 가버렸다. 떠나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다겠죠. 과거분사는. 네. cooking은 현재분사, ed는 과거분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was cooking in the kitchen. 그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건 진행의 의미죠. This is the fish cooked in the oven yesterday. 이것은 이다. 이게 주어 동사죠. 뭐예요? 생선이다 그거죠. 잘 보셔야 돼요. 끊어야 돼요. ed죠. 어떤 생선이에요? 요리되어진 생선이다. 여기는 이것은 수동의 의미죠. 요리된 생선이에요. 어디서? in the 오븐 안에서 오븐에 집어넣고 요리된 그런 생선이죠. 언제? 어제. 이 생선은 어제 오븐에서 요리된 것이다. 그거죠. 다시 합니다. 이것은 이다. 뭐예요? 생선이다. 어떤 생선? 요리된 생선이죠. 오븐에 넣고 어제. 그래서 이 생선은 요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선을 여러분들 무게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생선을 중심으로 보면 이 생선 요리가 된 ed가 붙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입니다. 아래 문장을 영어로 쓸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네, 그는 지금 아내와 전화 통화 중이다. He's 여기 주어 여기 보호 자리인데요. He's on the phone. 뭐 전화상으로 여기 어느 뭐뭐 상으로 전화상으로 뭐 하겠다. 아내와 그죠? With his wife. 그죠? 네. 그러면 전화상으로 통화 중이다. 요거죠. 통화 중 뭐뭐가 있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잖아요. 통화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그렇죠. ing를 쓰는 거죠. He's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화 통화 중이다. 진행의 의미죠. 진행.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동사 같은 동사 아닌 동사 같은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너 준동사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부정사, 네. 동명사, 분사요, 빅3죠. 이거 영어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준동사 잡으면 여러분들 영어가 엄청 쉬워집니다. 네,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